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희TV입니다. 오늘은 제목처럼 일반적인 자연 임신이 아니라 시험관하기 시술로 임신된 경우 기형아 검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경우에 시행하는 여러 기형아 검사의 정확도를 한번 살펴보고 각각의 방법은 어떻게 시행하는 것인지도 보겠습니다. 먼저 예전에는 3가지 호르몬 검사를 해서 통계적인 방법에 의거해서 염색체 이상 여부를 보는 트리플 테스트라는 게 있었는데 한 가지 호르몬이 추가되어 쿼드 테스트로 바뀌어 조금 더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근래에는 12주에 1차 검사를 하고 16주에 2차 검사를 해서 2가지 검사의 결과를 합산해서 염색체 이상 여부를 검사하는 인터그레이티드 테스트라는 검사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프티 검사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검사는 엄마의 혈액을 뽑아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당연히 매우 안전한 검사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니프티 검사 역시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맞는데 호르몬 등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체의 혈액 내에 떠다니는 태아의 DNA를 검출해서 특수한 염색체 검사 기법으로 염색체 이상 여부를 알아내는 신의료기술입니다. 또한 아까 말한 3중, 4중 표지자 검사는 다운, 파타우, 에드워드 증후군 이 3가지 주요 기형만 알아볼 수 있는 반면에 니프티 검사는 보다 다양한 염색체 이상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가장 정확한 검사는 양수 검사가 되겠습니다. 바늘로 양막을 찔러서 양수를 채취한 후 그 안에 들어있는 태아의 세포를 얻어 염색체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반면에 드물게 이로 인해 유산이 일어날 수 있어 꼭 해야 할 상황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중 표지자 검사는 임신 15에서 22주에 임산부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 내 3가지 호르몬, 알파테아단백, 사람 육모 생식샘 자극 호르몬, 비결합 에스트리올을 측정하는 검사이고 4중 표지자 검사는 이 3가지 호르몬 검사에 이니빈을 추가로 측정합니다. 이후 각 표지자의 측정 결과를 컴퓨터로 분석하여 다운 증후군의 위험도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때 흡연, 당뇨병, 쌍태아 임신 등은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인종에 따라 호르몬의 정상 수치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임산부의 특성을 기록한 후 분석하게 됩니다. 혈중 표지자 검사에서는 각 표지자의 특성을 이용하여 다운 증후군 외에 염색체 이상을 검진할 수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 외에 에드워드 증후군의 위험도를 계산하여 위험도가 증가한 경우에도 확진을 위해 양수 검사를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중 표지자 검사의 다운 증후군 검출률은 약 60% 정도이고 4중 표지자 검사, 쿼드 검사의 다운 증후군 검출률은 약 70에서 80% 정도로 알려져 있어 20에서 40%의 다운 증후군은 발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3중, 4중 표지자 검사를 이용해 신경관 결손의 약 80에서 90%를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한 통합 선별 검사는 다음과 같이 2차에 걸친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임신 11에서 14주에 하는 1차 검사는 혈액 검사인 PAPP-A 검사와 초음파 검사인 태아 목덜미 투명대 측정을 합니다. 임신 15에서 22주에 하는 2차 검사는 쿼드 검사, 혈액 내 4가지 호르몬인 알파테아단백, 사람 육모 생식샘 자극 호르몬, 비결합 에스트리올, 이니빈을 측정하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1차, 2차 검사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운 증후군의 위험도를 산출하게 됩니다. 산출된 다운 증후군의 위험도를 보고 양수 검사의 필요성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통합 선별 검사의 다운 증후군 검출률은 약 90에서 95% 정도로 알려져 있어 5에서 10%의 다운 증후군은 발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3중, 4중 표지자 검사를 이용해 신경관 결손의 약 80에서 90%를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이 아까 설명드린 각 검사의 염색체 이상 발견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니프티 검사는 99%, 통합 선별 검사는 88%, 4중 표지자 검사는 약 81%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어 차이가 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표를 보시면 매우 다양한 염색체 이상을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가지 주요 염색체 기형 외에 염색체가 정확히 배수가 되지 않는, 즉 45개라든지 47개라든지 하는 질환도 발견이 가능하고 염색체 일부가 없다든지 중복되는 경우 등 다양한 기형적 요소의 검사가 가능합니다. 단 쌍둥이의 경우는 3가지 3중 염색체 질환의 검사만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일단 미국의 경우는 모든 인부에게 니프티 검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경우를 보면 일단 나이가 35세 이상으로 많은 경우, 남편의 심각한 약 희소 기형 정자증으로 미세 수정을 한 경우, 여러 번 실패한 경우, 집안에 기형아 출산의 내력이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여러 번 유산이 된 경우 등에는 적극적으로 니프티 검사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럼 산전 유전 진단을 통해 정상으로 판명된 배아만 이식한 경우는 이런 기형아 검사가 필요 없을까요? 애매합니다. 한 논문에 의하면 PGT-A라는 배아 염색체를 한 후 배아 이식을 한 1139명 인부를 대상으로 니프티 검사를 한 결과 비정상적인 인부 8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분들을 영수 검사를 해서 다시 확인했더니 단 하나의 핵형만이 비정상적인 결과를 보였는데 니프티 검사와 양수 검사 모두에서 터너 증후군 모자이크, 즉 세포의 80%에서 45XO라는 결과를 보여 매우 낮긴 하지만 배아 염색체 검사를 해도 기형아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 연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니프티 검사는 무엇이고 시험관하기 시술을 한 경우 어떤 상황에서 니프티 검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세 수정을 한 경우 염색체 이상 확률이 약간 올라가는데 이게 미세 수정이라는 시술 자체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미세 수정을 할 정도로 나쁜 남편의 정액의 질적인 면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세 수정을 한 경우는 가급적이면 니프티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